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골반 구조가 굉장히 유연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 문제로 인해서 골반에 비대칭이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골반은 하체, 이 두 다리와 척추를 연결하는 몸의 중심이 되는 구조물이다 보니 이 골반에 비대칭이 생기게 되면 하복부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리통과 같은 이런 통증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골반 비대칭을 일으키는 나쁜 자세들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라면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은 이 골반 비대칭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나쁜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쪼그려 앉는 자세인데요. 여성분들은 이 자세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밥 먹일 때라든지 청소할 때 이런 자세들을 종종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기 잘 내려오라고 일부러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로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과 고관절을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나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 동양식 화장실을 쓰실 때 이런 자세들을 많이 하셨죠. 또 밭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자세가 관절, 특히 고관절과 무릎에 영향을 주는 조금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자세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다리 꼬우는 자세. 또 이 가부좌 하는 자세들이죠. 이 남녀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 다리를 많이 꼬으시는데요. 이렇게 다리 꼬는 자세들은 편측으로 골반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고관절, 무릎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다리를 꼬는 자세를 하게 되면 하체 부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가부좌 자세 같은 경우에는 자식 생활을 할 때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자세, 여기에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도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한쪽 가부좌라고 하죠. 한쪽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 이런 자세들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골반의 비대칭에 문제를 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짝다리 짚는 습관인데요. 대부분 양손잡이가 아니다 보니 우리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왼손잡이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게 되면 그쪽 고관절과 무릎 쪽은 무조건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되도록이면 균형 있게 체중을 실어주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짝다리를 짚게 되면 한쪽 다리에 손상이 온다라고 하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짝다리를 교대로 짚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교대로 짚게 되면 양쪽 다리에 다 손상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 계실 때는 체중을 똑같이 분산해 주시는 노력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체로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는 편측으로 체중이 실리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앉은 자세 두 가지, 또 서 있는 자세 한 가지, 이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자세들은 장기간 했을 때 골반이 틀어지는 대표적인 자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반은 두 다리를 연결하고 이 척추를 이어주는 몸의 중심이 되는 뼈인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남성들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가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변형도 굉장히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했다, 이런 경험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래 앉아있게 됨으로써 골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생리통일 수도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골반이 틀어지면 어깨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 이런 통증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하복부 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생리통이라든지 하복부 통증, 또 하지 부종, 이런 증상들이 여성들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골반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 왜 여성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여성의 골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좌측, 우측, 어느 쪽이 여성의 골반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측입니다. 남녀의 골반 구조의 차이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잘 늘어나고 벌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치골 결합이 잘 느슨해지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남성 골반은 각도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또 뼈도 굉장히 단단하고 위아래 공간도 굉장히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 체중이 무게가 실렸을 때 유지하는 힘도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에 비해서 여성 골반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 뼈 밀도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각도도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골반 같은 경우에 조금 체중을 유지하거나 이런 강도를 유지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반의 구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용어가 바로 큐앵글입니다. 큐앵글은 골반의 ASIS에서 무릎의 중앙을 연결한 선, 그리고 무릎의 중앙에서 경골 조면을 연결한 선, 이 두 선과의 각도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림에서처럼 여성의 큐앵글이 남성의 큐앵글보다 훨씬 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손상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생리통의 경우에 자궁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적 생리통, 질환 없이 생기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의 과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리통들인데요. 이때 골반이 틀어짐이 있는 분들은 치골 결합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자궁의 위치 자체가 바로 이 치골 결합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리기간에 골반의 틀어짐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생리기간에 하복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생리통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했던 분들, 특히 우리 수험생이라든지 직장생활 하실 때 이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은 수험생 끝나고 나니까 혹은 직장을 쉬니까 생리통이 한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도 이것은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복부 순환을 조금 무너뜨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이런 생리통 치료를 할 때 골반 비대칭이 많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라든지 침뜸 치료와 함께 이런 골반 구조를 교정해주는 교정 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골반 구조, 여성들이 조금 더 불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자세 문제에 따라서 이런 골반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성들의 골반 비대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세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고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반 비대칭이 있을 때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자가 교정할 수 있는 아주 게으른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